자,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시즌이 끝날 때 연례 행사죠. PFA 올해의 선수, 그렇죠. 그리고 또 베스트 11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올해의 신인 같은 이런 상들도 이제 체크를 항상 했었는데, 딱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PFA 올해의 선수 배당률은 누가 제일 수상 가능성은 누가 제일 유력한지, 이게 사실 또 이제 그 배당률, 배팅률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도박사들의 예측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박사들의 예측에는 사실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이 판가름을 내기 때문에 얘 그냥 요새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올려,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나름 무겁게 판단하고 뭔가 결단을 내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이 프로축구 리그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 PFA 올해의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수상자는 케빈 데브라이너 이견이 없었죠. 물론 이제 경쟁했던 선수가 조던 핸더슨이 그렇죠, 있었는데 핸더슨, 우승팀의 핸더슨이냐 아니면 개인 활약이 워낙 뛰어났던 덕배냐였는데 덕배가 일단 더 높은 표를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K리그 같은 경우도 우승팀에서 MVP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죠. 있죠. 가장 최근에는 김보경 선수가 그랬었고,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김은중 지금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코치가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대 준우승 팀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이 우승을 했으니까. 2010년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또 MVP를 타낸 이력이 있는 것처럼 지난 시즌은 리버풀이 우승을 했지만 케빈 데브라이너가 PFA 올해의 선수상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에도 프리미어리그가 17-18 때 맨시티가 우승했지만 모하메드 살라가 PFA 올해의 선수가 근데 받았거든요. 그때 살라는 안 받으면 이상한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그때 살라 그리고 지난 시즌 덕배는 누구도 이견을 가질 수 없는 활약이었어요. 지난 시즌 덕배 진짜 미친놈이었죠. 덕배는 진짜 페이스로만 보면 솔직히 제주스가 좀만 더 살렸으면 그 20개 도움 넘어서 그냥 아예 단독으로 올라서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좀 있죠. 자, 그래서 올해에는 어떤 선수들이 이 상을 두고 싸우고 있고 배당은 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니벳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선택을 했어요. 이 정도 배당이면은 거의 이게 그 정배라 그러나? 그 정배죠. 정배. 그러니까 확률이 제일 높은 건데 그렇죠. 굉장히 높게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1,000원을 건다. 그러면은 1,900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지금 확률 이 배당 자체가 1.9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일카이 귄도안, 후베잉 디아스, 맨체스터 시티 듀오예요. 그쵸.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 해리 케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 5명의 선수를 선정을 한 게 대부분의 베팅 사이트에서 이 5명이 최상위권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사이트별로 어떤 데는 뭐 케인이 빠지고 살라가 들어간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예전에 손흥민 선수 잠깐 들어갔었던 그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5명의 선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한다는 걸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덕배는 이제 부상 때문에 이 배당률이 많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렇죠. 해리 케인은 팀의 성적, 그렇죠. 이게 좀 결정적이지 않나.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스카이벳이라는 사이트인데 이건 이제 스카이 스포츠 쪽의 베팅 사이트 스카이벳. 그 EFL 리그 지금 스폰서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가장 유력하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귄도안이고, 그 다음이 스카이벳 같은 경우는 케빈 데브라이너예요. 근데 이 배당 차이가 후뱅 디아스와 해리 케인이 이제 그 똑같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둘이 똑같은 거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제 이것보다 약간 근소하게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스카이벳 쪽에서의 이 배당도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귄도안이 케빈 데브라이너가 빠져 있을 때 인상적인 폼을 보였었던 게 사실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후뱅 디아스와 케빈 데브라이너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래도 후뱅 디아스가 나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시각으로 보면 난 덕배인 것 같다. 왜냐면 덕배가 부상당하기 전까지 보여줬었던 폼은 거의 그냥 맨시티라는 팀의 공격 중계를 혼자서 다 책임을 질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후반기에도 덕배는 아마 무난하게 스탯을 쌓을 겁니다. 계속 도움을 쌓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봤을 때 덕배한테도 당연히 표가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맨시티가 제일 무서운 건, 저는 수비적인 안정감도 있지만 귄도안이랑 덕배가 같이 나오는 경기가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누굴 막아야 되냐. 물론 이제 뭐 시즌 막바지 갈수록 부상을 뭐 한 선수가 당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경고적 징계가 있으면 못 나오는 경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두 선수가 같이 그라운드에 있는 것만으로 상대팀은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트는 betfair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수상을 가장 유력하게 점쳤어요. 1위면은 이거는 그냥 거의 확정 정도로 보는. 이건 뭐 사실상 확정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귄도안이 그 다음 타자였습니다. 그리고 후뱅 디아스, 케빈 데브라이너 순이었는데 여기는 탑5에 해리 케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구나. 여기에 아마 뭐 모하메드 살라나 이런 선수가 들어가 있었는데, 왜냐면 살라도 지금 득점 1위니까. 그렇죠. 득점 1위라는 이 페이스 자체를 사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듯이 모하메드 살라가 그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였었던 그 시즌에 팀이 우승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라가 PFA 올해 선수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비중을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풋볼 아카라는 사이트 역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쳤고요. 여기는 귄도안이랑 해리 케인을 동률로 봤어요. 일단 그 귄도안의 배당률이 제일 낮은 사이트가 여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 봤었던 유니벳이 7.00 그리고 스카이벳과 betfair는 5.00이었고 이 풋볼 아카는 7.5로 이제 본 건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이제 후벤 디아스가 탑 5에 포함이 되지 못했고 귄도안과 해리케인이 각각 7.5라는 수치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이 9.00의 케빈 데브라이너였습니다. 저는 의외로 존 스톤스도 후보군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은 없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존 스톤스는 전반기에 좋지 못했어요. 그 아주 극초반에. 네. 네. 그러니까 후벤 디아스가 합류한 이후에 이 경기력이 저는 같이 올라오면서 시너지가 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단언할 수는 없는 건데 과연 디아스가 물론 이제 스톤스가 축구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그죠. 개인사 여자친구 문제가 제일 컸고. 네,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저는 경기를 뛰에 있어서 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아스가 만약에 올 시즌에 영입되지 않았었다면 스톤스가 이렇게까지 기량이 갑자기 올라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뭐 배팅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희도 사실 이게 그냥 배당률만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막 이거를 뭐 저는 사실 투토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이 배당률과 별개로 보는 거잖아요. 네. 심사위원들이 배당률 몇이지? 누구누구 있지 하고 이걸로 뭔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PFA 올해 선수상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박사들의 예측이고 그쵸.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뭐라고 해야지 배팅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런 배당률을 참고해서 본인이 이제 돈을 거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심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보군은 이와 다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해리케인과 귄도안이 여기서는 동률이 됐다. 그리고 후벤 디아스가 공교롭게도 이게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이트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수상을 압도적으로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이트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4개의 사이트가 전부 다 1점대예요. 이해가 돼요. 개인 활약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네, 일단 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 15개의 골 그리고 10개의 도움 뭐 텐텐 이미 찍었고 그리고 득점 순위, 도움 순위에서 각각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중계할 때 중계 전에 그 득점 랭킹이나 도움 랭킹 그 시드를 보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요. 거의 많이 확인을 하죠. 부페 얼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죠. 네, 완전 극초반 정도 제외하면은 부페는 항상 탑 5에는 무조건 들어갔었고 도움 순위로 이걸 옮겼을 때도 부페는 거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식의 배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축구 보시는 분들도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맨시티의 이런 고공비행을 이끌고 있는 일카이 균도안이 대체적으로 두 번째 표를 받았습니다. 균도안이 지금 리그 20경기에서 골 11개 그리고 도움 1개인데 데브라이너가 없었을 때 에이스 노릇을 정말 톡톡히 해줬기 때문에 시티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고 이 같은 팀 동료인 후벤 디아스 역시도 상당히 후한 배당률을 얻고 있습니다. 균도안이 일단 아마 사실상 맨시티가 우승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우승팀 버프라고 간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균도안이 수상에 있어서 약간 불리할 수 있는 건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페이스가 저는 중반기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네. 전반기 극초반부터 중반기에 넘어설 때까지는 약간 중간에서 고점으로 사에서 올라가는 단계였고 중반기 들어서 이제 덕배가 특히 부상으로 빠진 뒤부터는 완전히 고점을 찍어서 그렇죠. 경기 때마다 쭉 스탯을 쌓는 형태로 전성기를 누비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시즌 시작할 때부터 그런 페이스가 이어졌던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비교했을 때 활약 기간으로도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균도안이 짧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부페는 시즌 내내 꾸준했었고 물론 이제 뭐 한두 경기 정도 좀 체력적으로 힘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에서도 공격 포인트는 계속해서 기록을 했고 그렇죠. 그런 점이 조금 더 이 배당을 먹이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 약간 번외로 언급을 해야 될 게 제클리시 같은 경우는 그릴리시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순위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PFA 올해 선수상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점쳐졌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언급이 많이 없는 상태고 전반기 때보다는 페이스가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스톤빌라라는 팀 자체가 물론 뭐 성적이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 이런 문제보다는 이 팀도 코로나 직격탄 맞은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최근 보면 소트리 좀 이런 부분은 제일 심하긴 한데 제클리시 같은 경우는 팀 성적이 약간 흔들리는 가운데 선수 본인의 퍼포먼스도 뭐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좀 내려온 감이 있어서 최고점에서 고점인 거죠. 그렇죠.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고점. 여기서 확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급 많이 없는 상태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시즌 초에는 순위권에 항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이트에서는 아직까지 한 탑 10 정도에는 손흥민 선수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공격 포인트 생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높은 순위권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쉽게도 득점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죠. 손흥민 선수가.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뭐 버니전에서도 이동 하면서
공격 포인트는 꾸준히 쌓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저희가 언급했었던 제크 릴리시나 손흥민 선수처럼 모하메드 살라도 이 부분은 비슷합니다. 살라 같은 경우는 탑5에 들어가는 사이트도 있고 여기에 빠진 사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경계 정도에 서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FA 올해 선수 후보까지 보니까 리그 베스트 11의 윤곽도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항상 비슷해요. 맞아요. 네. 근데 부페랑 균도안은 이견이 없는 이상 무조건 들어갈 거고 그릴리쉬도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 선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릴리시 같은 경우는 좀 포지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경쟁은 빡세요. 만약 그릴리시를 왼쪽 윙포드로 분류를 한다고 쳤을 때 아니면 왼쪽 뭐 측면 미드필더로 분류한다고 쳤을 때 왼쪽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또 많단 말이야. 사실 그럼요. 손흥민도 여기 들어가야 들어갈 되고 수 있지. 물론 뭐 오른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올 시즌 폼이 떨어졌지만 원래 그 자리 마네가 또 있었던 자리라 맞아. 그런 것도 마네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방면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이 배당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그냥 수치만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배당이 나왔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배당처럼 리그에서도 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구나 이렇게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